종묘 사업이라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BGNCO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투자자들과 또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종묘의 류경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아시아 종묘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92년 1월 달에 이제 나홀로 창업을 해서 금년 7월 현재 약 22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허브랄지 뭐 새싹이랄지 어린잎 채소 또 이제 쌈 채소 이런 그 새로운 기능성 먹거리 문화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또 국내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렇게 색깔이 강한 자색, 적색 어린잎 채소랄지 또 빨간 무, 빨간 배추랄지 또 기능성 성분을 강화해서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인 풋고추랄지 이런 유색 채소들을 많이 개발해 오면서 한국의 채소 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묘 사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종묘 사업이란 게 어떤 건지 또 네. 국내 종묘 업계, 종묘 시장은 어떤 네. 상황인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동안 과거에서 쭉 이렇게 재래종 종자를 써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가면서 농사 짓기에 편하고 또 수량이 많이 나오고 또 소비자가 먹었을 때는 맛이 있고 또 색깔이 보기 좋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전자원을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걸 자연 방법으로 이제 꽃가루 교배를 해서 유전자 조작이 아닌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량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품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일대 교배종 종자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상품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대 교배종 종자를 사서 쓰거든요. 가끔 소비자분들이 농가가 그 씨앗을 받아서 쓰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전자 그 돌연변이 이런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3대1 뭐 9대 3대 3대1로 분리돼 버려서 이렇게 균일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다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부들은 그 F1 저희가 만들어낸 종자를 사서 구입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F 시기에 네. 원래는 규모가 있던 종묘 회사들, 종자 회사들이 있었는데 조금 많이 몰락을 하고 예.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많이 외국에 팔렸고 그래서 이제 국내 회사들이 그동안 민족자본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유전자원들이 밖으로 해외로 유출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과거 품종보다 더 좋은 유전자원들을 빨리빨리 수집하고 또 연구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의 국내 자본들의 그 종자 시장들이 또 회사들이 이렇게 새롭게 안착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 종묘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먹거리는 편하게 이제 사 먹어도 왜 이렇게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고 또 농산물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묘 사업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과거에 청양고추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외에 로얄티를 내고 먹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자는 이제 식량 무기와
또 이번 그 일본 사태처럼 됐을 때 그 우려가 되는 우리만의 종자를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식량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또 특히나 그 유전자원을 서로 탐내가면서 그 종자 전쟁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유용 가능한 유전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가가 이제 농업 부국을 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농민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에 쓸 종자는 꼭 그 울목에 또 귀한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자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먹어서 치료가 되는 기능성 채소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서 그러한 신약 개발 또 반도체 개발과 같이 종자도 하나의 귀한 산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자 산업도 명맥을 꼭 이어오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시아 종묘를 홀로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키워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는 아시아 종묘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그 종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년의 그 경력이 필요하고 또 연구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아직 아시아 종묘가 8 내지 9%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 연구해온 이제 신품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멀지 않아서 이렇게 점유율이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품종들은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은 뭐 배추랄지 또 어린잎 채소랄지 또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인 풋고추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국민 건강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신품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급속도로 아시아 종묘는 앞으로 발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종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베트남과 인도에 연구소를 두고 다른 회사보다 이렇게 멤모작 더 농사를 지어가면서 종자를 남들보다 빨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군요.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시아 종묘뿐만 아니라 종묘 업계 전체가 좀 건전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종자 회사들이 이제 규모 있는 것은 두세 곳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품종, 단작물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종자 회사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곳과 작은 곳 해서 맞춤형 R&D를 좀 지원해주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농업에 관심이 덜한데 이 종자회사만큼은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종자 연구가 하루빨리 좀 많아지도록 예산 배정을 좀 많이 해줬으면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 세계 또 국내를 다니면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회사로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유전자원 수집과 활용도 국가와 같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아시아 종묘의 생산물들에 대해서 배추나 고추를 언급해 주셨는데 주력 생산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아시아 종묘는 이제 양배추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양배추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회사를 알릴 수 있을까 해서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도입된 그 녹황색 채소에 저희가 빨간색, 자색을 넣어가지고 자연 교배를 통해서 신품종을 만들어내서 지금 영국, 유럽, 또 미국, 캐나다, 또 일본, 대만 이런 곳에 지금 수출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기능성 채소에 목표를 두고 또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종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회사에서 바르는 화장품에 예를 들어서 미인풋고추가 들어가서 혈당 강화에 도움을 드린달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차로 먹기 위해서 이제 미인풋고추 차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미인풋고추 음료수 이런 데까지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종묘는 앞으로 다양한 신품종을 만들 텐데 남들보다 달리 어떤 특별한 그 색깔, 모양. 그래서 수박도 이제 칼라 수박. 그래서 사과같이 작으면서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또 무나 배추도 더 빨갛고 더 기능적이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경험을 해봤는데 미인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 시장이 이렇게 커졌고 내년 지금은 이제 종자가 동이 나서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미인풋고추가 대량으로 판매가 돼서 국민고추로 이렇게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 미인풋고추 차는 저도 마셔봤지만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 예. 종자가 동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금 상품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지난번 기업 탐방 때 아시아종묘 육종연구소 이천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해서 이제 박사님들을 뵙고 네. 실제로 재배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종묘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약 32%가 이제 연구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경력자분들한테 젊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5, 6명씩 붙어가지고 많이 연구를 이렇게 이전받고 있고요. 그러한 노하우들이 이제 수년에 걸쳐서 또 잘 이렇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육종가분들에게 젊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연구 인력을 왕성하게 저희가 갖고 있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9월부터 3월까지 추워서 연구를 못할 때, 농사를 못 지을 때 저희가 베트남, 인도를 통해서 면모장 농사를 더 하면서 발빠르게 신품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와 같은 사례를 모범 케이스로 보고 배워가는 종묘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젊은 세대부터 다시 이제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최근 몇 년간 남북 경협주로 아시아 종묘가 좀 꼽혀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북한에서도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아시아 종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목표를 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회 될 때마다 이제 북한에 이제 씨앗을 보낼 수 있다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뭐 금년 똑같이 이렇게 유치원에서 필요한 종자부터 전문 채소 재배 농가까지 필요한 씨앗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 20여 톤의 종자를 이제 북쪽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관계 당국과 함께 협의해서 북한의 종자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지금 14개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어머니 종자, 아버지 종자, 귀한 유전자원을 이렇게 유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 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채종이라고 하는데 그 채종 사업을 좀 하고 또 우리의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북한에 보내서 그쪽에서 신선 농산물로 생산을 해서 제3국가들에게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좀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농산물들이 좀 많은 걸로 그동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 작업도 좀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 종자들이 한국에서 우점을 했었죠. 특히 도마도, 뭐 멜론 종자, 최근 들어서 양파 종자도 80% 이상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뭐 골든 시드 프로젝트다 해서 연구 사업을 벌였었고 그 결과 이제 멜론 품종 같은 것은 일본 점유율이 거의 없고요. 도마도도 이제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일본이 낮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그동안 발빠르게 대체 품종을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양파 품종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3, 4년 후면 거의 한국 국산 품종으로 이렇게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양배추 품종 같은 것은 거의 이제 국산으로 이렇게 품종으로 바뀌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군산시에서 꼬꼬마 양배추라는 샐러드 양배추, 생식용 양배추가 생산이 돼서 일본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출되는 또 인기가 높다는 그런 것들을 들었고요. 이제 특히 우리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양파 종자 연구 23년 경력자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신품종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굉장히 양파 국산 품종들이 금년에 농사가 잘 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호평을 종자 매출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역수출까지 하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아시아 종묘가 나아갈 길 또 목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매출을 극대화해서 순이익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PM 제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마케팅에 엄청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12명의 전문 정예화된 요원들이 해외 시장을 뚫어가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경우에는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인 설립을 이제 호지민 지역에 했었고 또 나트랑 지역에 약 그 10헥타의 연구소를 확보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지금 700만 불의 수출을 1000만 불대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제가 도시농업 포럼을 회장을 맡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도시농업 분야의 산업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 IC, 서하남 IC에 도시농업 백화점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8월 말경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중소 기업들이 그 만들어내는 도시농업 관련 자재, 저희 씨앗, 또 관련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추어서 또 저희 아시아 종묘에 1년에 오는 바이어들이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30개 국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 한국의 국산 텃밭 기자재들을 수출을 해서 종자뿐만 아니라 또 기자재, 또 비료, 관련 그 영양제들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저희가 농업 종합 수출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종묘는 이제 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상장 회사로서 국가관과 또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은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자 전쟁 시대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시아 종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경영진들은 보다 나은 건강 식품 산업에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특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국가에 필요한 그런 기업으로 남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매출 500억을 가까이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가 넘어서면은 안정되게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신품종들을 발판으로 해서 도시농업 백화점을 통해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업의 기회를 모델 케이스로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해외에 진출을 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종자 회사들이 해외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수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시아 종묘가 전 세계 시장의 수출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후배 종자 기업들 이제 가망성이 있지만 조금 방법을 몰라서 수출을 더디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한국에서 필요한 아시아 종묘가 전 세계에서도 환영받는 아시아 종묘로 키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종자 사업을 지키면서 또 종합 먹거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이 아시아 종묘 류경호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